만져보면은 굉장히 매끌매끌매끌하거든요. 이렇게 매끌매끌한 데다가 그리면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매끌매끌매끌하면서 그런 그 어떤 선을 그다음 그런 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캔버스에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목 캔버스는 왜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냐면은 이게 뭐 그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우리 제자들 뭐 이런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역시 이제 인물화인데, 인물화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물화를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가령 뭐 이건 뭐 진행 중인 작업이긴 하지만, 이 인물화를 하려면은 일단 그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재료 선택이 이제 중요한데, 이 재료를 항상 예, 뭐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할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재료를 우리가 쓰는데 뭐 전통 채색 물감, 진채를 쓸 것인가, 유화를 쓸 것인가, 아크릴을 쓸 것인가. 그 다음에 기타라고 하면은 이제 뭐냐면 믹스트 미디어죠. 믹스트 미디어인데, 이 혼합 물감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섞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제 바닥을 뭐 종이로 한다거나 천으로 한다거나 뭐 하드보드, 그다음에 우드, 뭐 쇠, 알루미늄 여러 가지 이제가 있고, 그 위에 덧칠할 때 뭐 유화부터 하고 뭐 아크릴을 쓰는 거는 안 되죠. 왜냐면 밑에 기름이니까. 근데 뭐 아크릴이나 수채화를 먼저 하고 유화를 하는 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 기름기가 그 수채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 속으로 스며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절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뭐 하여튼 이게 믹스트 미디어는 이제 뭐 요즘 많이 쓰는 기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는 하나하나 따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이 아무튼 이 얼굴을 제가 이제 얼굴 표정전을 뭐 이렇게 전시를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게 이제 그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 이제 타이틀이었는데, 제 전시 때 그때 이제 가세 출판사 대표님이 책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시를 잘 치렀는데, 이건 제 자화상입니다. 예전에는 눈 감은 표정을 하라고 모델한테 시키면은 굉장히 터부시했어요. 뭐 마치 눈 감으면 뭐 죽는 것도 아닌데 괜히 뭐 기분들이 그런지, 그래서 뭐 이렇게 터부시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스스로 내 눈을 감겨가지고 나를 많이 그렸죠. 그래갖고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왜 이렇게 타이틀을 줬냐면은, 우리가 인물화를 그리게 되면은 이 인물화에 핸디캡이 많잖아요. 일단 인물화를 그려서 돈을 벌기는 진짜 어려워요, 화가들은. 왜냐면 초상화를 그려주는 어떤 이 마켓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그 어떤 미디어가 발전 안 했을 때 가능했던 거지, 지금은 누구나 다 뭐 그 핸드폰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필름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새는 디지털이라 그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로 뭐를 이렇게 좀 수익성을 내겠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얼굴이라든가 이런 이 그림에 관심이 많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웹툰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애니메이션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들이 많아져 가지고, 왜냐면 그런 영상들이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걸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요, 인물화에. 근데 이제 그런 인물화는 이제 말하자면은 인물화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화가들이 접근하는 거는 뭐냐면 이 독창성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그 창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역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뭐 작고하신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든가 뭐 루시안 프로이드 이런 분들은 그거를 막 파괴적인 그런 형태라든가 뭐 그런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어떤 그 이 뭐라 그럴까 그 모더니즘이나 옛날 그 이 우리 과거에 그렸던 중세에 그렸던 어떤 이 사실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뭐 좀 약간 파괴시킨다거나 뭐 해체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많이 갖고 이렇게 창작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 윗세대가 바로 그렇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회화과 출신인데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이건 철학적 요소를 내가 염두에 두고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눈을 감으면 뭐 한두 번은 눈을 감으면 표정전을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전문적으로 뭐 한 2, 300명을 갖다 계속 눈을 모델을 바꿔가면서 눈을 감은 모습을 그린다는 거는 그 상당히 그 이제 오랜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이 세계로 들어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을 감으면은 진짜 마치 뭐 죽는 줄 알고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그 죽지는 않겠지만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작업들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이제 모델을 안 쓰려 그래가지고 제 자화상을 이제 많이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구들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이제 발을 넓혀 갔는데 제가 이제 개인전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쓰겠다고 이제 자청을 하는 일이 이제 생겼는데 그렇듯이 이제 작가들이 접근하는 거하고 요즘 유행하는 웹툰이나 그다음에 뭐 다른 그 어떤 디자인적인 그런 인물화의 얼굴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요즘 그 뭐 캐릭터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인물화를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 이런 건 있지만 그건 가상의 인물이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했더니 이제 뭐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뭐 루시안 프로이드는 모델을 했으니까 저거고 그다음에 뭐 요즘 그 인물화를 그 추상적으로 그리는 뭐 바비 브라운이라든가 뭐 바셀리치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상관이 없거든요. 그 형태가 그 뭐 그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철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같아야 돼요. 눈을 감아도 그 사람하고 이제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눈을 감아도 그 마치 그 영감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그 표정들이 있다고. 그다음에 생각들이 있다고. 이제 그런 거를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나타나는 이 표정들의 변화, 눈매라든가 코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입의 형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해서 그린 작업들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눈 감은 표정만 계속 그릴 수는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테마전을 할 때 그 사람들의 표정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형태들이 어떤 사람은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어떤 사람은 안경도 쓰고 뭐 이런 그 그림을 이제 거는 뭐 그 하여튼 이 사람의 뭐 형태라든가 어떤 이미지 그것들 이미지 일종의 이미지 작업이니까 그 뭔가 기준은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인물화를 하려면은.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 어떤 생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어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령 이제 뭐 이 많은 생각을 하지만 표정전 같은 거 할 때도 뭐 표정전을 하면서 우리 이제 뭐 조선시대 그 영향을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옆에 뭐 매와 가지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표정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그림을 그릴 때 이거 이제 유화로 제작할 때 어떤 기법적인 면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할까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하는 거고 뭐 잔터치로 해가지고 뭐 계속 팔 건가 아니면은 굵은 터치나 어떤 부드러운 터치로 해가지고
작품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할 때는 또 이런 작업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옛날 그 연습 작업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찾아온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 제가 아까 이제 그 재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재료를 유화로 할 것인가, 아크릴로 할 것인가, 전통 재료로 할 것인가, 그다음 믹스드 미디어를 사용할 것인가, 뭐 그 하여튼 재료의 그 선택의 폭은 한 네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질도 달라지는 거죠. 이 캔버스를 쓸 것인가, 아니면 종이를 쓸 것인가, 아니면 제가 전통 초상화 보여드렸는데 그 비단에다가 악엽 호수를 해서 쓸 것인가는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릴 컬러를 사용했는데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빛을 반사시켜 본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작품이라는 게 정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이 빛나는 그걸 갖다 이제 브릴리앙이라고 그러는데 빛의 반사에 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부닥치는 그 요소가 어떤 것이 안정적인 재료들인가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뭐 서양화 기법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동양화의 기법으로 해서 접근을 할 것인가. 가령 저는 이제 우리 조선 초상화의 그 느낌을 계속 주기 위해서 그 예전서부터 이런 수묵채색 위주로 해가지고 세필로 해가지고 천천히 그려 나가는 작업들을 연구를 했었거든요. 서양화가 아니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 어떤 조선시대의 어떤 기법을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어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진행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재미난 것도 제가 많이 그리죠. 가령 예를 들자면은 뭐 기법을 쓰는데 이 좀 이거 또 오염됐네. 이 어떤 이 안료라든가 이 피그먼트 이런 거를 잘 곱게 펴가지고 바렌으로 발라가지고 이 천도 말하자면은 이게 여러 가지 천이 있거든요. 이 세목으로 해가지고 세목이라는 건 뭐냐면 직조한 게 굉장히 그 비단처럼 짠 그 직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말하자면은 이게 어디서 샀더라? 뭐 인사동 무슨 화방에서 샀는데 이게 롤로 팔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팔아요. 그래서 직접 짜야 되는데 이 세목을 사다가 굉장히 곱거든요. 그러니까 캔버스 천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고 소리 봐요. 소리가 이렇게 좀 얘는 소리가 다르죠. 이게 직조할 때 굉장히 곱게 직조를 한 거고 이건 거칠게 직조를 한 거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거의 종류가 지난번에 캔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종류가 거의 막 120, 30까지 내가 본 것 같거든요. 120가지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거의 세계도 굉장히 깊죠. 왜냐면 지금 이런 색이 나오는 이런 그 아마라 이런 그런 거로 짠 이런 천들은 주로 이제 뭐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 재배한 이 실이라든가 이런 거로 OEM을 줘가지고 이렇게 생산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벨기에가 굉장히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목화의 나라니까 거기 목화의 나라답게 코튼 그 면천하고 약간 폴리에스테르를 섞어서 만든 천들이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런 나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홍대 근처에 가면은 그 싼 그 캔버스들 보면은 두 가지가 섞여 있죠. 그 이 어떤 그 면하고 그다음에 그 요새 뭐 전문 용어는 모르겠는데 폴리계통이겠죠. 뭐 두 가지를 섞어서 직조한 거 그거는 잘 찢어져요. 약하지. 그 대신 엄청 싸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근데 보통 이제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사천을 많이 쓰죠. 이 아사천이라는 거는 아사가 아마 일본 말일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정식와꾸라고 할 때 이 스기를 쓰잖아요. 이 스기라는 말이 일본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이제 그 스기목이 있는데
그 스기목이 말하자면 굉장히 가볍고 뒤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쓰죠. 동남아시아에서 이게 잘 많이 나오는 건데 그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 미송으로 그냥 소나무로 짜기 때문에 이 캔버스가 무거워요. 그 마찬가지로 그 유럽도 똑같아요. 그 뭐 그런 거에 대한 차이인데 그래서 이 캔버스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아요. 이 그래서 이런 그 캔버스에 따라서도 이 형태들이 다르게 나오는 건데 말하자면은 이렇게 곱게 펴서 채색을 곱게 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그 아주 물감을 쓸 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바렌인데 이 바렌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 바렌은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그 재료에서 보면은 가령 뭐 이런 그 이 우리 그 전통의 어떤 이런 봉채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그 안료로 이게 악교 성분하고 섞어서 만든 거거든요. 멍 만들듯이 만든 건데 그 안료라는 거는 가루잖아요. 미세한 가루들인데 그 가루조차도 더 미세하게 만들 때 쓰는 걸 갖다 이제 우리가 바렌이라 그래요. 그 여기다 그 가루를 넣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메디움을 섞는다든가 악교를 이제 메디움이 악교 뭐 이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는 지난번 제가 유영옥 선생님하고 이 동영상 찍을 때 그 말씀드렸던 부레라든가 뭐 녹 그러니까 사슴 뿔이라든가 아니면 민어 부레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뿔 동물의 뿔 뭐 이런 성질들 그다음에 저기 이 어류의 뼈 이런 걸 갖다가 악교의 성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끓여 가지고 중탕을 해 가지고 이제 그 이 진체의 그 어떤 그 가루하고 그다음에 이 피그먼트 서양에서도 그 피그먼트가 수용성이 있고 수용성은 뭐냐면 물에 녹는 안료죠. 그냥 물에 안 녹는 그 안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진체의 종류가 많은데 그것도 라피즈 라네즈라든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말하자면 보석 푸른색의 보석을 빻아가지고 쓰는 그런 색들 그런 건데 그때 이제 가루가 이제 이 돌가루니까 이게 거칠잖아요. 그걸 갈아주는 거라고 이게 갈아가지고 메디움과 섞어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쓰는 어떤 기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저도 이 물감을 다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게 필요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 워낙 그 이렇게 좋은 물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특히 뭐 네덜란드에서 올드 홀랜드라고 그러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옛날 방식의 네덜란드 물감이다 이런 뜻인데 이제 고호가 썼던 시절에 그런 물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거 쓰면은 되는데 좀 이 고가의 그 물감들이라 쉽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곱게 채색을 할 때 재료가 다른 거고 그다음에 종이에 채색할 때 종이가 그 다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그 종이에 뭐 할 때는 그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채색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뭐 그 붓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구분해서 써야 되는 거고. 그 종이도 지금 이거 이렇게 켄트지에 그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아주 그 두꺼운 와트만지에 그 그린 거하고는 다르게 나온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분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재료에 대해서 판단력을 가지시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이 또 이 인물화의 세계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요소예요.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 영상 편집을 그 뭐 그 프리미어 프로라 뭐 아니면은 저는 이제 그런 거 다 싫어가지고 그냥 애플의 그 아이무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자르고 뭐 이런 거 하기가 싫어가지고 촬영할 때 잘하려고 하는데
뭐 그게 쉽겠어요. 그것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하나 뭐 세밀하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 약간 그 편집을 하더라도 그 약간 좀 틀린 부분이 좀 많은 거 이런 거는 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리즈도 이거 요 사각형은 이제 말하자면은 사이즈가 한 요거 얼마나 될까? 한 10, 20, 30 정도 될까? 30에서 뭐 40 정도. 우리 그 식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표정전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얼굴을 그릴 때 어디다 역점을 둘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자료를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수업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수업 같아도 제가 이거 다시는 또 못 보여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얼굴도 말하자면은 그 그 정면에서 본 거하고 측면에서 본 거하고 여러 가지 얼굴의 형태들이 또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눈의 크기는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에서 좀 뭐 크게 한다거나 뭐 코도 마찬가지죠. 입도 그런 거는 화가의 몫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자기가 그 표정을 그 자기가 의도했던 그 식으로 나오게 하려면은 뭔가 생각을 해서 터치나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요. 하다못해 눈에 이 홍채나 어떤 그 이 수정체의 그 어떤 떨어지는 빛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근데 눈썹도 일일이 다 그려질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부분을 좀 약간 좀 생략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눈에도 핏줄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을 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자료들을 지금 쭉 찾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 표정이라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딸 그린 건데 뭐 금요일마다 이제 뭐 가끔씩 이제 저도 도와주고 엄마도 도와주고 하느라고 이제 많이 오는데 이 표정을 갖다가 뭐 어떤 지금 이제 눈이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코의 형태, 그다음에 입의 형태, 그리고 살짝 보이는 그 치아의 형태, 그다음에 요 볼륨, 그다음에 눈썹의 색깔 이런 거를 그 판단을 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분위기를 낼 때 이 또 이 백그라운드의 색은 또 어떤 색을 칠할 것인가. 그다음에 입술을 강조하려면 입술에도 색이 붉은색의 그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붉은색의 그 거기서 야 저거는 마더레드로 할까? 아니면은 카민 계열을 많이 섞을까? 아니면 주홍색 계열을 많이 섞을까? 이런 걸 다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을 그릴 때 아무 캔버스에다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목 캔버스는 왜 이, 그, 이런 거를 많이 선호하냐면은 이게 거의 그 우리 조선시대 때 썼던 비단결 같은 그런 직조예요.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곱다고. 비단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 정도의 근접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리토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코팅 재료를 썼을 때 이게 이렇게 만져보면은 굉장히 매끌매끌매끌하거든요. 그렇게 매끌매끌한 데다가 그리면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매끌매끌매끌하면서 그런 그 어떤 선을 그다음 그런 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그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런 거 이제 몇 가지 더 설명을 하고 내가 오늘 수업은 30분 코스로 할 거니까 그다음에 이거 이제 보관도 잘 해야 되는데 이 여기 보면 거칠잖아. 이런 면이 이 닿으면은 이게 사실 이게 막 스크래치가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이 원래 화가들은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청소하고 보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물론 이게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저는 뭐 미술관을 짓는다거나 뭐 아이들한테 물려준다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 당대에서 딱 끝내려고 하는 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제가 그리는 그림들이
어떤 이 보관이나 이런 거는 일단 여러 가지 지금같이 이렇게 보여줄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이 인물 전에 보면은 이 형태들이 막 사람을 갖다가 뭐 위를 없애거나 아니면 밑에 목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형태를 하는데, 이런 거를 왜 이렇게 할까? 왜 저렇게 했을까? 이런 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 문제거든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 오늘 굉장히 재밌는 수업이니까 좀 이렇게 한번 끝까지 보시기 바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옛날 우리 집안에서 내려오던 이제 공자 가어라고 해가지고 공자 가예, 그러니까 공자를 추종하는 사람들, 성리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예법이나 그 사람 이제 이 공자가 이제 가장 이, 이 공자분께서 그 평상시에 그 해왔던 뭐 언행이나 그런 말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책으로 남긴 그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제가 현대와 과거를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제가 다니거든요. 이 여기에 보면 이제 소장각, 어제 얘기했던 그 소장각들, 그 이게 붙어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걸 소장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갑자년에 이제 뭐 우리 그 태인의 전이체 박치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그게 박치유는 각사예요. 말하자면 전이체는 이제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한 그 어떤 그런 그 어떤 준비를 해서 감수하고 이 책의 이제 주인이죠. 근데 그런 건데, 이게 사실 우리 집안에서 조선시대 때 찍었던 책이기 때문에, 물론 반각본이죠. 반각본이라는 건 뭐냐면, 궁중에서 쓰는 거는 이제 뭐 내장각판이라고 해가지고 궁중 내에서는 굉장히 비싼 책을 많이 찍었죠. 종이도 고급에다가 뭐 사대부들이 워낙 돈이 많잖아요. 다 그렇게 뭐 아무튼 그런 말은, 정치적인 말은 좀 삼가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공자의 그 어떤 그 일대기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예법이라든가 이런 거, 이 천하 예서 뭐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그 그 제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간이니까 나중에 이제 원판이 있는데 또 출간을 한 거죠. 뭐 재발행을 하듯이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신간, 소왕, 사기예요. 그리고 소가 이제 힐소자인데, 힐소자가 뭐냐면은 하얗다. 옛날에는 소자를 갖다가 그 흰소, 힐소라고 그랬거든요. 하얀 거를.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도자기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의 달 항아리 보면 그 우유빛깔 그 유백색의 그거를 숭상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말기에는. 그게 다 이제 유학의 영향인데, 그래서 스스로 공자 스스로 소자를 썼다고, 힐소자. 그 희다는 거는 하얗다, 아무것도 없다, 백지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아니면은 이 스스로 자기는 이 거짓말,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이거 사실은 다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요새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빗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뭐,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 뭐 어떤 또 화면의 그 주사율 방식이 달라졌지만은, 예전엔 뭐 트리니트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쏘는 방식이 다 달랐다고. 그렇듯이 잡을 수가 없는데, 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글자도 이 책이 불타 없어지면 이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의미는, 여기 있는 의미는. 지금은 이게 사물이고 물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없는 거죠. 그 형체는. 글자의 형태는 써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물화를 그리는데, 지금 우리 선배를 그렸는데 이 분이,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시는데 뭐 거기 돌아다니시는데, 나는 그 언저리를 그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지, 가짜, 거짓말이라고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바로 그 실소예요. 그래서 내가 왜 고서를 들면서 그런 설명을 하냐면은, 그래서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뭐냐면, 이 보면은 이 소왕사기에 보면 소왕, 자기는 소,
작은 왕인데 여기다가 뭐 대왕 뭐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내보이려고 하는 뭐 권력이나 뭐 이런 센 거 뭐 이런 큰 대자를 써가지고 그런 권력이나 이런 걸 상징하겠지만은 힐소를 스스로 낮춰가지고 힐소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깨끗하고 뭐 아무 뭐 시작인 거 그러니까 블랙홀에 뭐 비슷한 말이죠. 나는 그쪽에 그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소왕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 말조차도 사실은 왕자는 누가 붙였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소왕 사기라고도 하고 소왕 이제 그 공자 가어라고도 돼요. 이제 이걸 공자로 바꿔가지고 공자 가어라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집안 책들이 한 80책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숙종 시대 때 최초의 우리나라 출판업자가 우리 집안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400년이 넘었죠. 400 뭐 몇십 년이 넘었는데 그때 이제 그 출간했던 그 계속 이어져서 내려오던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민들이나 가난한 선비들이 읽을 수 있게 값을 좀 저렴하게 하느라고 이제 그 사가에서 찍은 책이라고 해가지고 반각본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의미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이제 귀하게 내려오는 책들은 이제 농가 집성서하고 그다음에 구황차료 뭐 이제 우리가 전쟁이나 옛날에 거란족이나 몽골족 막 쳐들어오면 얼마나 그 피폐하게 살았습니까 서민들이. 그럼 병이 나면은 그 병 나면은 어떻게든지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내이온이나 이런 그 뭐 사대부들이 가는 데는 못 갔잖아요. 잘 안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전란이나 이런 거 지나고 나면은 뭐 전염병도 창궐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든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반각본에다가 구황차료 그러니까 구황이라는 거는 이제 구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배가 아프면은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소나무 껍질하고 누룩하고 아니 그 뭐 누룩이 된다 뭐 하여튼 그 녹두하고 이렇게 해서 삶아서 먹여라 그러면은 낫는다 뭐 이런 그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의서죠. 근데 동의보감이나 이런 뭐 거대한 의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의서 뭐 이런 거를 출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집안의 어른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비록 어떤 그 상업적으로 성공을 뭐 계속 거두는 책은 아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책들이니까 이제 그런 책 중에 일종의 하나예요. 그 이제 제가 초상화를 설명하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항상 이 그림을 그린다는 거, 특히 얼굴을 그린다든가 인물화를 그리는 거는 가상의 어떤 그 자기가 이 창작적으로 섹터를 생각을 해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멘탈이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화적 기법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양화적 기법인데 그 동양화도 우리 조선시대에 성행했던 조선 초상화를 근거로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제 스스로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금 보면은 공자의 얼굴이 목판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네요. 이 목판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기원이 굉장히 깊은 거죠. 사실은. 뭐 지금 숙종 시대면은 그 뭐 400년 전 얘긴데 400년 전이면 1600년대 그러니까 뭐 17세기 뭐 그쪽이니까 뭐 그 에도 시대의 뭐 목파나라든가 뭐 그 일본의 걔네들보다 더 오래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이 공자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귀 좀 보세요. 나는 요즘 우리가 내가 가리키고 있는 해부학 그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크기잖아요. 말하자면 상상을 하는. 그리고 눈썹을 보면 또 눈썹도 마찬가지로 이렇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인물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아 저분은 저렇게 생기셨다라는 거 그런 일차적인 요소가 있고 사실적인 요소가 있고 이차적인 요소는 약간 좀 변형을 해가지고 눈을 감았을 때 주름을 더 극대화시키든가 아니면 수염도 좀 약간 좀
이 거하지 않게 좀 소박하게 뭐 한다거나 우리가 흔히 우리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살아있는 형태의 그림 이런 걸 그리고 싶은 게 화가들의 욕심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못 벌지. 김홍도의 풍속도 같은 거 보면은 김홍도 풍속도 보면은 뭐 그 이 양반 사회를 좀 약간 좀 비꼬는 듯한 이런 풍경들이 꽤 많아요. 그분도 김홍도도 뭐 이 화원 출신이지만은 화원 뭐 신윤복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가 그 탈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그 양반을 갖다 까는 그런 게 좀 많았다고. 그러니까 은근한 그 어떤 사회 의식, 그다음에 그 그런 자기만의 소신적인 철학 그런 게 반드시 있었거든요. 작가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게 지금 16분 정도 지났으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 이제 얼굴이 공자다 하니까 공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백남준 선생 말 맞다나 이건 사기죠. 하지만은 공자를 숭상하고 공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테레사 수녀의 얼굴이 뭐가 중요해요? 테레사 수녀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얼굴, 그다음에 뭐 예수님의 얼굴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예수를 어떻게 그려놔도 아마 믿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책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의 형상이라는 거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호소력이 있는 게 그림이고 그 그림의 상대를 한 내 소재에 그다음 내가 선택한 사람의 얼굴은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림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 많죠. 왜냐면 우리는 이 벽화, 뭐 특히 뭐 옛날에 이 프랑스의 그 오래된 그 벽화라든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울진에 있는 반구대 같은 그 벽화 그 새겨서 한 거 이런 것들은 그 주는 의미가 많잖아요. 뭔가 형상적인 거로 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는 과거나 현대로 해서 크게 변한 게 없어요, 진짜. 그쪽에서는. 지금 뭐 이렇게 이 모든 이런 그림이나 이런 거는 이제 설명서니까 이 원래 문화라는 게 이 책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뭔가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뭐 컴퓨터하고 똑같죠. 뭐. 근데 예전에 이 종이나 이런 게 이제 발전되기 전에는 예전에 뭐 대나무에다가 죽간이라고 해가지고 대나무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한 권 만들려면은 죽간이 한 추럭은 아니 한 추럭 한 리어카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그런 거가. 그만큼 책을 발간하기가 어려웠었죠 예전에는. 근데 하물며 이렇게 그림까지 넣어서 이렇게 저 책을 만들었다는 거는 굉장한 그 애를 쓰는 거죠. 그 이렇게 뭐 상상도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은 이 제사 제사에 그 따르는 그 배치도 이런 것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귀중한 책들이죠. 어떻게 나열을 해라. 뭐 그런 거. 이 뭐 사실 그런 거보다도 이 이때 당시의 풍습이나 뭐 이런 거 굉장히 그런 거는 이제 그랬다 저랬다 이제 이런 걸 알아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죠. 이런 거는 이런 거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면요 엄청 재밌습니다. 근데 요새 뭐 제사 안 지내. 저도 제사 이 우리 유교 집안이지만은 여인들을 위해 가지고 저는 제사 없앴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산에 가는 거로 그래서 뭐 저는 설날하고 추석 때도 제사 안 지내고 아버지 어머니 기일 때도 제가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가서 거기서 혼자 지내고 누가 따라오겠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제가 말리지는 않지만 그런 거고 그 옛날에 그 이 제사 지낼 때 썼던 그 어떤 그 위치도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새 그냥 근거도 없이 뭐 어디다 뭐 나라 자청령 우베코 이런 거 다 나중에 후대에 만든 말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전에 그 400년 전에 예법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떤 이런 거를 중요시한 게 뭐냐면 그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대단한 그런 거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 이해를 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말하자면은 이 초상화 그다음에 이 인물화를 그리는데 접근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얼굴 갖다 똑같이 그려가지고 조선시대처럼 영정처럼 사진, 저분은 저렇게 생기셨다. 저 검버섯도 저렇게 생기셨고 털은 이렇게 털억들은 저렇게 생기셨다. 이런 거를 그 후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정확한 표현을 쓴 게 조선 초상화가 맞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청나라 때 이제 많은 그 이 미술 기법을 받아들였는데, 그 청나라 그 이후에 그 뭐 그 이 우리나라의 그 초상화에 나타나는 형태들은 약간의 그 서양적인 그 과학적인 페스펙티브, 그 눈의 현상, 빛의 현상, 색깔의 현상들을 많이 이용을 했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현존하는 과거와 이 현재의 어떤 그 이 갭,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공부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뭐 이 자기가 이 형태를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깊어지죠.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하고 우리 제자들한테 원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독창적인 세계를, 독창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내려면은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즘 그 저는 만화도 되게 좋아해요. 뭐 만화야 뭐 사실 일본이 더 훨씬 발전했죠. 왜냐면 그런 그래픽이라든가 뭐 그런 게 계속 발전해 나온 이유가 또 있거든, 일본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는 종이로 이렇게 책 안 만들어요. 다 웹툰이니까. 웹툰에 뭐 전부 다 그 우리 그 요즘은 요즘도 쓰는지 모르지만 와콤하고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그려서 그 이렇게, 저는 이제 아이패드 뭐로 이렇게 해서 뭐 그리는 건 많이 해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데이터로 해가지고 이제 출간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든 뭐 어디든 이제 그 웹툰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독창적이고, 야, 저 캐릭터는 엄청난 그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면 그런 캐릭터에 대해서는 또 연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캐릭터들 보면은 예전에 그 일본에서는 그 슬램덩크 그렸던 사람하고 베르세이크 그린 사람이 유명한데, 그 베르세이크 그린 사람은 그냥 완전히 오따꾸라, 뭐 혈관이 터져서 죽었죠. 52세에. 너무나 막 돈이 많은데도 돈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박혀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엄청난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중세 시대의 어떤 그 스토리라든가 이런 걸 접목을 시키잖아요. 근데 그게 이 오타쿠들, 그러니까 독창적인 거를 개발하는 그 어떤 골수분자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그 자료를. 그래야지만 그 독창적인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 캐릭터가. 그 슬램덩크 그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지금 살아 계신데, 그분은 그 슬램덩크 그린 사람의 그 어떤 표정이나 얼굴이나 근육이나 몸매 이런 거 보면은 뭐 거의 진짜, 야, 저 정도면은 해부학은 정말 엄청 했던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뭐 그렇게 이 호환이 된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램덩크 그렸던 분은 나중에 만화 안 그리겠다고 했고 회화를, 우리처럼 화가가 되겠다고 해갖고 화가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세계가 다르거든요. 그거를 딱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화가는 실패를 했죠. 그 양반은 그렇게 잘 그려도. 이게 좀 다른 거거든요, 이 감성이. 그래서 그 감성을 더 이해해서 화가로 오셨으면 아마 뭐 대박이 터지셨을 텐데, 근데 뭐 그분이 돈이 벌고 싶어서 그러셨겠어요? 그런 건 아니지. 뭔가 목마르니까 이제 온 건데, 예, 그런 거고. 지금 이제 24분이니까 조금 5분만 더 하고 해가지고 하면은 두 개 합치면은 30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와요. 눈이 많이 오는데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오늘 속초 간다고, 양양 간다고 아까 아침에 그 출발하는 차인 데까지 데려다 줬는데, 지금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걱정이네요. 막 고속도로에서 조심해야 될 텐데. 아무튼 뭐 늘 조심해야죠. 뭐 눈이 오든 안 오든. 아무튼 이
뭐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걱정이 좀 드네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 작품은 내가 이제 일부러 그 컬렉션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선배님들이신데 지금 이제 80세가 넘으셨어요. 82, 3세가 넘으셨는데 권수철 선생님이시라고 얼굴을 독창적으로 그리는데 또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 80대 이 분들 내 그룹을 좀 몇 명 알아요. 뭐 선생님들이 같이 늘 세네 명이서 평생을 누드 크로키도 하시고 아직도 공부를 하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신 거죠. 지금 이제 자기 얼굴에 자화상을 그렸는데 이 독특한 그 이 터치 그 유화로 할 수 있는 거는 세필, 세필은 제가 공부하는 조선 초성화는 세필법이지만은 이렇게 터치를 탁탁탁탁 적어는 인상파 그 시절에 엄청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신 거를 알 수 있죠. 뭐 고흐나 뭐 이런 그런 분들. 근데 이 보면은 이 그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이런 선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역시 얼굴의 형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부학 그 강의를 지금 12편까지 했는데 얼굴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가 이런 수업을 계속 겸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자놀이라든가 뭐 이 와안 쪽에 있는 눈의 형태는 어떻게 그려야 표정이 살아나고 표정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코는 어떤 형식의 코를 과장시킬 것인가 늘릴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광대뼈 부분 그다음에 이 턱과 입술과 그 사이에 있는 그다음에 그쪽에 그 점 찍혀 있는 뭐 이렇게 그 와공들, 그 구멍들이라든가 귀가 연결해서 달팽이 관하고 어떤 이 주변에서 그 상상할 수 있는 여력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같이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화를 그리는데 똑같이 그리다 이런 게 중요한 그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이 사람의 사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그림들은요 아주 프리하거든 자유스럽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이라는 그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 자기만을 또 위해서는 또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이고 대중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화가로서의 소임이 있죠. 가령 뭐 목회자라든가 아니면 스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불법을 가리킨다거나 불법을 전파하고 부처님 말씀 똑같은 거예요. 화가들도 소임이 있다고.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 자신을 그렸는데 이 나 자신을 그린 거에 의미는 공감을 형성해 주길 바라시죠. 대중하고. 그래서 아 저렇구나. 아 저런 뜻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걸 알아주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컬렉터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의 가치를 생각해 가지고 그분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잘 그렸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쁘다고 해가지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거칠고 어둡고 그래도 그 어떤 그 존재의 가치가 좋으면은요 다 존중받아야죠. 그리고 그런 분들도 그림이 팔려야죠. 그게 문화라는 건데 르네상스라는 거. 제가 5분만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져 가지고 다 끊겼어요. 제가 얘기한 거. 아무튼 오늘 그 요점은 그래요. 제가 이제 인물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화하고 그 우리가 그렸던 해부학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시키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방법적인 접근, 그 이미지하고 이 내가 생각하는 사고하고 어떻게 합쳐가지고 접근을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공부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다음에는 이제 그 미리미리 저는 생각을 다음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다음 거는 해골하고 이 작품하고 같이 옆에서 그려보면서 그 이 왜 이렇게 처리가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식의 생각을 머리를 이렇게 써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 머리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 그다음에 치아 위에 있는 그 근육들, 그다음에 코 밑에서 나오는 근육, 이마를 형성하고 있는 그 뼈
뼈들, 뭐 살갗들 이런 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